야, 가자! 야수의 심장으로! 가자! 현재 시간 9시 12분! LS 전선아시아! LS 전선아시아 가자! 12,000원 공략! 12,100원까지 좋아! 가자! 12,100원! 얘들아, 밥값이라도 보려면 LS 전선아시아 제껴라. LS 전선아시아 매수가 아래다. 형 분명히 얘기했다. LS 전선아시아 12,100원 이하로 제끼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이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좀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요즘 막 독감이다, 감기다 이렇게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뭐 신규 상장주가 갈 거다, 계잡주가 갈 거다, AI, 전도체 뭐 이런 게 갈 거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증시가 크게 오르려면요 증시의 주도 업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 우리가 최근에 증시가 올랐다,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 사실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할 만한 종목이 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좋은 건 맞아. 어떤 테마도 가고 어떤 테마는 부진하고 그 10개 테마가 있으면 6개, 7개가 투자 심리가 긍정적인 건 맞아. 근데 그게 증시를 이끌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50억짜리 10개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거랑 삼성전자가 상한가를 가는 거랑 뭐가 더 영향이 크겠어요? 이 차이인 거지, 쉽게 말을 하면은. 그죠? 근데 그러한 와중에 증시 흐름들을 좀 지켜보니까 이제 테마별 수급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테마별 수급이 아침에는 뭐가 갔다가 점심시간에는 뭐가 갔다가 장 마감 직전에는 뭐가 갔다가 하루에도 두세 번의 수급 이동이 되는 경우들도 막 있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막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매매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건데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증시 분위기는 괜찮은 게 맞아요. 안 떨어지잖아. 일단 갖고 있는 거 안 밀리잖아. 근데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정리를 하면 분위기는 좋다. 하지만 쉽지 않다. 하긴 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업인 저도 있는 거고 저희 AP투자연구소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거겠죠. 누군가는 누군가의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저의 일인 이것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게 지금 거래대금이 엄청나더라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을 좀 보니까 삼성전자의 거진 2배 수준의 거래대금을 얘가 흡수를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해되세요?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이 훨씬 높다니까 얘가. 증시 자체의 거래대금이 지금 사실 많이 둔화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미국 증시가 휴장인 것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근데 그런 와중에 함께 살펴볼 때 그마저도 남아있는 이 거래대금 중에 대부분이 일로 쏟아 부어지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가니까 증시에 주도하는 업종이라는 흐름을 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무언가가 매매를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겠어요. 자, 주식시장에 대략적으로 2,500개가량의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이 모든 종목들은 사실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거래 정지인 거를 제외하고는 상승 가능성이 없는 종목은 없어요. 에코프로머티도 그중 하나인 거예요. 근데 뭐 시장에 관심이 몰리니까 돈이 몰리니까 뭐 더 올릴 수 있겠다, 많이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인 거겠지. 근데 함께 생각을 해볼게요. 많이 오르고 급하게 오른 거는요 그만큼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의 원리 자체가 그래요. 상승이 아무리 길고 더디게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오르고 빨리 가는 것들은 급락 가능성이 더욱 높을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을 항상 명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좀 어찌 보면 위험 부담이 큰 종목들인데 이런 거 위주로 단타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 특징이 좀 있어요. 뭐 기준이 명확하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주린이 분들의 경우로 봤을 때 야 주식 공부 왜 해?
어차피 저런 거 사가지고 3분만 갖고 있으면 돈 벌던데? 그냥 거래량 들어올 때 사가지고 5분 10분 가지고 있으면은 1, 2%는 먹던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10번 중에 9번을 먹는다고 칩시다. 근데 한 번은 10%, 20% 대폭 잃어요. 그러면 이 9번의 수익금 다 까먹어요. 진짜.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컨택할 때에는 위로 얼마나 열려 있는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로 얼마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지, 우리가 손절선을 어디로 잡아야 되고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이거를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호수형, 근데 공매도 전산화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어렵지 않을까? 공매도 전산화뿐만이 아니라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건 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따져볼게, 자, 지금 이 공매도 제도는 대차거래, 대주거래가 무언가가 별도의 시스템이 없어요. 즉, 다시 표현하면 사람이 수기로 직접 입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입력을 하다 보니까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산화를 통해서 무차입 공매도 자체를 근절시키자, 이런 말씀들을 꽤나 많이 하셨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증권사가 뭐라고 밝힙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사실상 전산화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금융선진국, 대표적으로 미국, 대차거래가 이미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걸 못한다?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의지의 문제예요. 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주식은 멘탈인가요? 뭐랄까, 사실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감정을 배제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감정을 배제하는 거를 엄청난 목표로 잡고 주식시장에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자, A 프로라는 종목을 보고 있으니까 손절선 잡을 만한 라인이 뭐가 있을까? 자, 우리가 이 자리를 손절선으로 잡았다고 칩시다. 내가 여기서 샀어요. 그렇죠? A 프로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가지고 전저점이었던, 지지를 해줬던 이 구간을 손절선으로 잡았어. 자, 근데 이걸 우리가 미리 준비를 안 하고, 미리 생각을 안 하고, 미리 마음을 안 다잡으면은 이거 이탈했다고 해서 쉽게 손절 절대 못해요. 이탈한 다음 날에 지금 양봉 또 나오죠. 이탈하고 이날 손절 못했으니까 하루만 기다려보자, 양봉 나오죠. 손절해요? 못해요. 우리 주린이 분들 절대 못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쭉 빠지는 거야. 근데 이미 여기까지 빠졌어.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물을 타자. 차라리 다음 지지선을 보고 거기서 대응하자. 이러면서 3%였던 손실폭이 10%가 되고 20%가 되고 30%가 되고 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대응을 살 생각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략이 수정이 될 수는 있어요. 내 분명한 관점과 현재의 거시적인 내용들로 하여금 전략이 수정될 수는 있지만, 이 종목의 움직임만 따라서 반강제적으로 전략이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먼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매수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매도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매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위에서 내가 고점까지 먹었느냐 안 먹느냐도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내가 리스크를 잘 줄이면서 매도를 했느냐, 이 포인트에 대해서 실력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10개 중에 9개 짧게 먹어도 1개가 다 망친다고. 이것도 똑같은 이치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의 접합체를 따져봤을 때 우리는 심리적인 요인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전에 세워둔 전략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시장이 일단 보합권에서 버티는 것 같기는 한데, 자, 분봉상으로 흐름을 좀 보면 오전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빠지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 분봉이고 이게 지금 코스닥의 분봉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세로 좀 물량들을 추려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9시 24분이죠. 시간 대비해서 물량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제에 비해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후장까지도 이 분위기가 이어질 건지 어떻게 될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제가 답변을 쉽게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2차 전지가 언제 갈 줄 알고 더 떨어졌다가 가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갈 것 같다란 말은 누구든 다 해요. 언제 갈지는 몰라요. 어디까지 떨어졌다 갈지도 몰라요. 저는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쉽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모호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두되는 포인트들은 딱 그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손실폭이 좀 있다고 했을 때 나는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길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 나는 지금이라도 팔고 시장의 대세가 또 나온다면 그 흐름에 맞춰갈래. 그거를 추종할래. 이러고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 어차피 배터리가 대장의 시대는 와. 기간 2년이고 3년이고 생각 안 했어? 결국 배터리에 대한 목표치는 2030년과 35년이야. 그러면은 3년, 5년 왜 기다릴 생각을 못해? 묵혀두면은 어차피 배가 될 텐데? 이렇게 하고 더 담으시는 분이 있는 거고. 딱 이 차이인 거지.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좀 생각을 해볼 때 종목도 분명하게 중요하겠지만 가격과 매수와 매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누구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 수가 있을 거고요. 누구는 같은 구간에서 샀는데 나는 욕심을 가지고 기다릴 거야 하다가 여기서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지금 이 가격이 과연 얼마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인지, 얼마나 싼 가격인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매매 기준을 잡는다고 했을 때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아래로 얼마나 열려 있을지 여부를 분명하게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유 중인 무료 추천주에 대해서는 저희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회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트레이더와 관련된 것도 있고, 무료 추천 종목을 들어간 날짜에 걸 들어가면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결산도 공개가 되고 있고, 더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